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이드입니다. 이렇게 봄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 프리지아 화분을 사서 이렇게 예쁘게 꽃이 만발했어요. 참 봄이 오면 기분은 좋아지는데 갑자기 피곤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받는 거 없이 예쁜 사람, 주는 거 없이 미운 사람, 그런 얘기가 있죠.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을 봤을 때 반사적으로 드는 감정에서 정말 긍정적인 느낌만 받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것을 조금 분석해 보면 어떤 사람이 이상하게 마음에 들지 않고 싫은 감정이 드는데 그거에 대한 원인을 모를 때 사실은 이 싫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성장을 이뤄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상대방을 봤을 때 싫어하는 느낌, 좋아하는 느낌이 드는 건 이제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 때문으로 나눌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장점 때문에 상대방이 싫을 수 있는 거는 뭘까요? 이제 시기심이죠. 시기심과 질투는 다른 얘기예요. 많이 혼동해서 쓰는 단어 중에 이제 시기와 질투를 되게 비슷한 연장선에서 쓰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기와 질투는 엄연히 다른 거죠. 질투라는 건 어떤 이성을 두고 약간 경쟁 구도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이라면 시기심은 상대방이 나보다 더 낫다라는 더 좋아 보인다는 거기에서 이제 출발하는 그 원인이 다르고요. 상대방이 뭔가 너무 뛰어나고 잘났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걸 가지고 있을 때 이 시기심이 들면서 굉장히 불쾌한 기분, 저 사람이 정말 싫은 느낌,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시기심에 또 취약한 유형이 있긴 하죠. 사유형의 격정이 시기이기 때문에 사유형분들이 이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긴 하시는데 저희 카페에 방문하신 사유형분들께는 나한테 없지만 타인이 가지고 있는 그것에 계속 포커싱하는 게 고통의 근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시기심의 밑바닥에는 나에 대한 불편함,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를 굉장히 부족하게 보는 그 시각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고요. 타인의 장점은 꼭 이렇게 부정적인 역할만 하는 건 아니죠. 그것에 대해 내가 열등감이 있거나 스스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부분은 타인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그런 식으로 발현이 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저는 되게 진취적이고 용감한 사람을 보면 되게 멋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상대방의 장점을 보면서 나와 비교해서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라고 스스로를 상처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상대방을 미워하는 감정으로 이어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알고 보면 결국 내가 누가 좋건 싫건 간에 모든 것은 나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상대방이 정말 이유 없이 싫을 수 있는 특징으로 이제 상대방의 단점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단점을 지닌 사람은 조금 상호 보완이 되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싫고 굉장히 미운 느낌이 드는 그런 감정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인식할 수 있는 부분과 인식할 수 없는 부분으로 또 나뉘어지는데요.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저분하다거나 이기적이거나 아니면 계속 피해를 끼치거나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 사람이 싫은 느낌이 드는 건 너무 당연하죠. 이거는 사실은요. 내 안에 내가 이기적이면 어떡하지? 내가 지저분하면 어떡하지?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공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그런 싫은 느낌, 미워하는 느낌을 발현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를 아시면 좋고요. 이제 나머지 하나는 내가 정말 표면으로 인식할 수 없는 깊은 무의식에 들어있는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는 이유는요. 이제 융의 분석 심리학을 보다 보면 섀도우라는 게 있어요. 이건 내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참아 보기도 싫고 인정하기도 싫어서 그거를 그림자, 섀도우에 넣어놨는데 그걸 자꾸만 나에게 비춰 보여줘서 내가 그걸 직면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게 가장
숨어 있고 의식의 영역에서 인식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를 어떤 사례와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요. 전에 굉장히 자기 가족 중에 어떤 일원이 계속 타인한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서 굉장히 애를 쓰는 분이 있었어요. 이유형 가족이 계속 주변을 계속 챙겨요. 챙기고 그 사람들한테 약간 나 잘했지? 거봐, 내가 꼭 필요하지? 이런 피드백을 받고 싶은 그런 뉘앙스를 계속 풍기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네가 그러는 거 정말 꼴보기 싫다. 왜 그렇게 용을 쓰고 애를 쓰면서까지 애정을 구걸하느냐 이런 심한 말을 하고 이제 다툼이 있어서 그게 이제 상담으로 이어졌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알고 보면 사실 그분도 굉장히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자신의 욕구가 있는데 그걸 절대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수치스럽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한테 발견이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되게 예쁨 받고 싶고 이런 마음들, 이건 사실 모든 사람한테 공통적으로 있다고밖에 할 수 없거든요. 이거는 저도 인정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제 O형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감정 억제가 심한 유형인데 O형과 3유형이 함께 있으면 약간 물과 기름처럼 뜨는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3유형은 굉장히 피상적인 부분이 있죠. 보여지는 것 화려하고 되게 있어 보이고 잘 나가 보이고 이런 거에 치중한다면 O형은 굉장히 근원적인 것, 약간 그게 현실에서 무슨 도움이 돼 라고 할 수 있는 거에 열중하고 이렇게 파는 그런 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기 때문에 3유형과 O형이 굉장히 물과 기름처럼 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근원적인 두려움을 살펴보면 또 되게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3유형은 사람들한테 무가치하게 보여지는 거 이런 걸 굉장히 두려워하죠. 근데 O형도 쓸모없고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 이거에 대한 굉장한 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능력적인 부분에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데 O형 입장에서 3유형의 그런 인정받기 위해서 드러나게 노력하는 부분이 굉장히 보기에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제가 명상에서 나의 그런 인정 욕구를 굉장히 섀도우로 눌러놓고 보기가 싫었던 거죠. 근데 그걸 3유형들이 나 잘했지, 나 능력 있지 이런 식으로 자기 과시를 하면서 드러내는 모습이 계속 저를 미러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정말 꽁꽁 숨겨놓고 보고 싶지 않은데 그걸 3형들이 계속 보여주니까 제가 그걸 보면 되게 힘들었던 거죠. 근데 나중에 그 부분을 제가 인정을 하고 나니까 3유형과의 상담이 굉장히 수월해졌어요. 그 이후에 3유형이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노력하는 것들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3유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간이라면 모든 사람이 정말 이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외롭고 누군가가 필요하고 정말 내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 괜찮은 사람, 뭔가 필요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비춰주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다 정말 너무 강렬하게 있고 그게 삶에 있어서 어떤 행동하게 하는 그런 큰 동기가 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느끼고 나니까 이제 이런 저의 섀도우를 바라보고 인정하고 나니까 저는 3년과의 상담이 수월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본다면 굉장히 요염한 여자분들 있죠. 섹시하게 옷을 입은 여자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성이 될 수도 있고 남성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교회 집사님이 그런 요염한 옷을 입은 여성분을 보면서 문란하게 옷을 입었다느니 정말 창피하다느니 이렇게 비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꼴보기도 싫다. 그렇게 막 미워하고 욕을 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그 지적하는 그 여성분의 마음 안에도 자신이 다른 남성들에게 섹시하다는 평을 듣고 싶고 그런 눈길을 받고 싶은 마음을
굉장히 엄청나게 억눌러서 섀도우로 넣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의 욕구를 눌러놨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한 남성분들 경우도 인터넷에서 레깅스 열풍이 불 때 눈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레깅스 입은 여성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남성분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도 자신의 욕구를 되게 수치 주고 그걸 인정할 수 없어서 그렇게 표면에서 되게 욕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마음 안에도 눌러놓은 자신의 욕구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레깅스가 이제 붐을 이룰 때 인터넷에 댓글 달린 걸 보면 자신의 그런 욕구들을 얼마나 억압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되게 재미있는 그런 자료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남성으로서는 땡큐지 이걸 가지고 왜 욕을 하느냐, 그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자신의 욕구를 건강하게 그냥 드러내놓고 사실은 그냥 그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의 욕구를 억압하고 눌러놓고 인정하지 않을수록 이상하게 미운 사람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인식하시고 나한테 그런 면이 있어. 뭐 어때? 라고 스스로 받아들이시면 조금 더 삶이 수월하고 좀 더 그냥 재미있게 가볍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누군가 계속 미워하고 사는 것 자체는 결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죠. 그거를 이제 그런 말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독국물을 먹으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런 재미있는 표현도 있었어요. 이처럼 내 안에서 계속 부정적인 부분이 떠오를 때는 그거를 좀 캐치하고 왜 이럴까? 이건 조금 이상한데? 굳이 여기에서 내가 이런 느낌을 받아야 하나? 이런 의구심을 한 번씩 갖는 것도 자기 담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내가 이유 없이 누군가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가장 밑바탕에는 내가 누군가보다 못하다라는 어떤 자기 열등감, 자기 비하감, 그런 것들과 내 욕구를 눌러놓고 나의 호불호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나의 어떤 내적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내 섀도우에 가둬놓은 그런 사람의 경우에 이렇게 괜히 느닷없이 뜬금없이 다른 사람에게, 죄 없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미움으로써 발현이 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상담 공부를 하고 계속 보다 보면 사람 하나하나의 되게 공통적인 흐름도 보이지만 정말 그 사람이 가진 경험과 기억에 따라서 사람이 정말 너무 달라요. 같은 상황에서 같은 대상을 보고도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고 다른 해석을 하거든요. 이런 걸 또 느꼈던 게,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운전하다가 딱 멈추고 차 문을 열고 이 강아지 너무 예쁘다, 이 강아지 이름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정말 그냥 우리 개는 아무 신경도 안 쓰고 걸어가는데 막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고 이렇게 얼음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처럼 그냥 그 대상은 존재할 뿐인데 보는 사람은 정말 수천 수만 가지의 감정을 느끼고 다른 해석을 하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봄꽃을 함께 했지만 또 이 꽃을 보면서도 이런 꽃과 관련한 아픈 기억이 있거나 또 그런 사람은 또 부정적인 감정이 들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예쁘게 싱그럽게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현실을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과거에 있던 경험으로 현재의 무언가를 투사해서 계속 다른 감정을 느끼고 다른 해석을 하면서 살고 있다는 걸 느끼시면 되게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정말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거나 표정이 좋지 않을 때 그게 꼭 나 때문인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생애 역사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생각을 하면 타인의 시선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따뜻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길 기원하면서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게요.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